안녕하세요. 방어기제 이야기 재미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좀 힘든 사람들의 방어기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재밌는 얘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이 성숙한 방어기제는요, 음, 좋은 방법으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외부를 믿는 믿음들도 있고요. 그 믿음이 본인이 뭔가를 선택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를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유지하는데도 힘이 있죠. 이 세 가지는 발달 심리 기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 선택, 그리고 유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격이나 이 사람 태도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말이 생각을 바꾸고, 뭐 생각이 뭐 행동을 바꾸고, 뭐 행동이 뭐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신뢰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다 보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정체성을 발견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장되게 되고, 일의 성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발달 심리의 기본 코드거든요. 성숙한 방어 기제는 바로 이 발달 심리에서 말하는 기본 코드들이 잘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만족을 얻는 건데요. 이제 대리 충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우 성숙한 방어 기제죠. 근데 이타주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속성을 숨기고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만 보이려고 하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도 어려우면서 남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성숙한 방어 기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이렇게 그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를 보고 대리 충족을 하는 겁니다. 이타주의가 이제 지나치게 높으면 자기 중심적인 원래 욕구들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행동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건 그 본능을 억제 너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원초와 이드와 슈퍼에고의 중간에 있는 이 에고가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너무 이 슈퍼에고가 말하는 윤리적인 일들을 따르는 사람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좀 본인이 도와주다가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 생각도 좀 하면서 중간쯤 되는 그런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왜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사람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타주의도 엄밀히 들어가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이드, 말도 안 되는 착한 이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착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이라는 것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남을 돕는 그런 헌금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테레사 수녀님처럼 이렇게 그 저희 주변에 착한 행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직업상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상담센터에 있을 때도 이제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서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정말 어려운 집을 만나면 집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을 줘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TV에도 나왔었는데, 남편분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다문화 가족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가 채소 써는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서 이제 손을 다치셨어요. 근데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되게 어렸어요. 학교 안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집이 너무 시골에 오래된 집이라서 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뭘 맡았냐면, 그때 한 7, 8천만 원 정도 모금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 가전제품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티켓을 그때 한 1,000만 원 가까이 팔은 것 같아요. 같이 파시는 분들이랑. 1,000만 원 가까이 팔아가지고 그 티켓 값에서 그 카페 사장님이 세상에 500만 원을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가전제품 막 사가지고 집들이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일이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 지내실 걸로 믿어요. 그리고 제가 입주하던 날, 저희가 넣었던 그 가구나 살림살이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나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남편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집에서 새 가전제품하고 새 가구를 누군가 도와줘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됐다. 남편의 나라였는데 이제 내 나라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때 그 딸 아이의 행복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도 1,000만 원의 티켓을 팔게 저를 밀어붙인 그런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티켓 1,000만 원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티켓 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적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잘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이타주의적인 사람은 도와주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내가 도와준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건데 가끔 이제 이타주의적이라고 본인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내가 도와줬는데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타주의 아닙니다. 거래. 예. 이타주의는 뭐예요? 줬으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고 그걸로 딱 끝나고 돌아섰을 때 그 감사함, 만족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성숙한 방어 기제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주변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계를 유지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타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